자, 실전학습 합법과 작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는 이제 토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회자가 등장을 하네요. 차등벌금 도입제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맞서는데요. 자, 이제 사회자의 역할이 이제 조금 눈에 띄죠. 그래서 이 오늘 토론의 포인트는 차등벌금제다. 그래서 뭘 보여주겠다? 정의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논제를 던져주고 있구나.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진행도 사회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액 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 금액만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 포인트죠. 그런데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여겨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범죄자마다 경제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이는 형벌의 공평성인 척도인 희생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형벌은 공평성의 척도인 희생평등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게 이 주장의 근거겠죠. 따라서 소득에 따른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차등벌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가보네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이미 유럽 국가에서는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조금 더 이제 신뢰성 있게,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92년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차등 벌금제의 일종인 일수버금제, 즉 불법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일일 벌금액뿐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의 크기에 따른 벌금 일수까지 달리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단순히 이제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 사례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에도 도입이 됐네요. 그 밖에도 노르웨이, 헝가리,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정보겠죠. 널리 알려진 사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2002년 핀란드의 유명 부회장이 과속에 대해서 벌금을 냈는데 아주 많이 냈습니다. 엄청난 벌금액이지만 회장처럼 많은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10만 원을 내게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부자들에게 10만 원 때려봤자 의미가 없다. 한편 국세청의 과세 자료 등을 이용하면 불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산출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따른 이제 추가 정보거든요. 추가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뒤쪽에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산출할 거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이야기들을 좀 밑밥을 깔아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반대 측에서 신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차등벌금제를 도입한 나라를 언급하셨는데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한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뭡니까? 반박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사례를 들고 왔는데 너무 긍정적인 사례만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사실 반대가 되는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당하는 내용은 찾아보지 못해 모릅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두는 것은 징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의 소득 정도에만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반박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차등벌금제의 목적은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은 부자든 이제 거지든 고통이 징역 기간에 맞춰서 비슷하다고 간주하여 형벌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경제적 재산을 발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반박을 잘 해줬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의 반박에서의 대응은 잘하지 못했죠. 이제 자료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을 했었어야 이제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반박의 반박은 좀 괜찮았다.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파악이 어렵거나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상의 과세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소득 파악률을 끌어올리고 소득의 수준으로 변화하는 공식을 개발한다면 차등 벌금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자료 수집과 시간이 필요하고 하기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다시 입론을 하죠. 같은 벌금액을 두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찬성 측 의견을 인정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부분들, 왜 요즘 수능 트렌드가 그런 거거든요. 공통점 그리고 인정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세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런 구조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담감을 주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선시하는 것은 벌금이나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를 해야 되는 법의 책임주의의 위반입니다. 너도 이제 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야 이거는 법의 책임주의에 따라서 위배된다. 그러니까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행위를 했느냐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벌금의 정도는 소득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나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고 얼마나 그 책임의 정도를 정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보는 거라는 거죠. 찬성 측은 차등범죄를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하여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방법들이죠. 영국은 1992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폐지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일부 경범죄에 대해서만 차등벌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등벌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고요. 미국 역시 일부 지역만 시험 실시하고 있을 뿐 전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찬성 측에서는 국세청에 등록한 과세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소득을 부분으로 변환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국민적 반발도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이에 저희는 차등벌금제 도입에 발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성의 이 반대 신문으로 이어지는 글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자, 문제 봅시다. 위임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1, 2, 3, 4, 5번들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외워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들이 조금 나오는데 보세요. 라인들이 좀 나오는데 찬성 측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차등벌금제인데 뭐로 해야 된다? 차등벌금. 지금은 우리나라는 총액벌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차등벌금 제도로 바꿔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찬성 측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예, 뭐죠? 새로운 국가 도입한 국가의 예시. 이것도 항상 문제로 도입되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3번도 나오죠. 반대 측의 찬성 측의 일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바로 이 부분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OX로 등장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반대 측은 찬성 측과 동일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죠. 네. 여기는 아예 동일한 통계 자료도 아닐 뿐더러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만하네요. 찬성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이 반대파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반대 측의 새로운 지도부를 도입했을 때 부정적 측면, 특히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이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들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1, 2, 3, 5번도 조금 외워 암기를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읽을 때 적용을 하는 것처럼 좀 체화가 된다면 이 35번 같은 경우도 그냥 슥슥슥 이거 없었는데 하면서 4번 딱 찍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속도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6번도 보죠.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반대가 이 찬성을 반박하는 그 포인트들이 조금 있었죠. 아까는 첫 번째가 이제 자료 준비,
너 알고 있니? 그리고 벌금형에만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소득 파악이 어려울 때 불공평성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크게 세 가지의 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성 측은 이런 거 상반된 사례를 예상하고 찾아보는 준비가 부족했군. 이것도 어떤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조금 봐보시면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득에 따른 차등이 벌금형에만 해당하면 언급한 찬성 측의 반대 측의 의의를 제기한 내용으로 보아 반대 측은 그것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자, 3번 보죠. 찬성 측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 찬성 측은 입론에서 언급된 내용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되고 있군. 그렇지 않죠. 찬성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잘한 반박이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다? 평등의 포인트다. 그래서 돈을 따르게 내는 게 평등을 이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은 그것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벌금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주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뭐 어려운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공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이해하고 있군.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하자 이게 아니라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글감이네요. 이런 것들도. 자, 37번은 너무 중요해요. 이제 수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공통 과목 이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언어 매체를 할 때 이 자료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그래서 기억 보시면 자, 경찰적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절제범죄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나쁜 절도범의 범죄 건수는 엄청나게 높은데요. 이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좋은 편에 속하는 절도범의 범죄 수는 820건이다. 그래서 이 기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차등, 이 벌이에 따라서 이거 벌이에 따라 이 금액을 차등을 주다. 즉 저소득은 적게, 고소득은 많이. 그 이유는 동일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그런 구조가 됐을 때 훨씬 더 이 범죄 건수가 가뜩이나 많은데 이것들을 더 뭐 할 수 있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즉 이거는 반대 측의 자료라는 거죠. 이런 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도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뭐 할 것이다. 조금 더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중한 법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뭐 책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답이 되게 명확했는데 4번 볼까요? 반대 측이 차등 벌금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사정이 나쁜 절도범들이 벌금을 경감받는 듯한 효과가 있어서 차등 벌금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적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억을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범죄를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4번이 되게 괜찮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서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보고서네요. 회의의 이미지고요. 유준이가 이제 벌써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이제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어 수업의 과제인 보고서 작성하기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할게. 우선 저번 회의의 보고서의 소재들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웹툰으로 정했어요. 웹툰 엄청 좋아하죠 요즘.
요들은 구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했으면 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일단 저번 주에는 뭘 했다? 소재를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내가 뭘 하겠다? 이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야? 아, 소재를 정하려고 회의를 열고 있구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을 되게 대충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구나. 이런 뉘앙스로 읽을 줄 알면 훨씬 더 발전된 리딩을 할 수 있겠죠. 친구들의 관심사를 반영했으면 좋겠어. 반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웹툰 몇 개를 설정해 줄거리와 인기의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어때? 라고 이제 제안 뭘 할까의 구체적인 주제, 즉 요거를 하는 게 어때? 라고 태우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친구들마다 선호하는 웹툰에 고르는 기준은 다르니까 인기 있는 웹툰을 선정하는 건 어려워. 하지만 웹툰이 가진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반박 플러스 다시 제안까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현재 웹툰이 가진 가치,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건가? 자, 그러면서 자기의 궁금증,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 정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추가 정보를 조금 더 달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과거와는 달리 요즘 웹툰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 이런 점을 알리기 위한 웹툰 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 현황이나 발전 가능성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우리가 조사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웹툰 작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나와 있던데 이 내용은 어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요걸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또다시 제안을 해주고 있죠. 그 기사 나도 봤어. 창작의 과정도 어렵지만 불법 사이트로 인해 수익 위주로 더욱 힘들다라는 기사였던 것 같은데 내 주변 친구들도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관심 있게 보더라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것도 동의해주고 있네요. 나도 괜찮은 주제 같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관심이 적기도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고 플러스 경각심도 일깨울 수 있을 것 같아. 의까지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이걸로 하자.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생소할 수 있으니까 생소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객관적 정보 전달과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글감에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체 자료를 이제 했는데 웹툰은 이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재창조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은 녹록치 않다. 불법 사이트의 단속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배경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작가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용 현황과 이유 이런 것들을 내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매체자서도 대충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보는구나. 개관도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힘들다. 뭐 이런 것들도 또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어렵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감당한다.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큰 건강 악화,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 악화나 휴식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던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로 잡아주시면 좋냐면 new로 좀 잡아주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낄 수 있을 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거든요. 분명 어려움인데 결국은 이런 것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새로운 정보를 구체화하여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그래서 이 대부분의 활용 안 하는 것들이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거의 6일 가까이, 그죠?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한다는 것도 역시나 이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독료 하락을 이유로 연재 기간을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불법 유통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아까 전에 했었던 이 설문조사와 연결이 되겠죠. 90%나 불법 웹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된 살아온 이유로는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이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이겠죠.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고 단속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뭐 규제 쉽지 않음, 저작권, 피해 이런 키워드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느낀 점, 노고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하는 성숙한 이용자의 태도가 중요해졌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도 이제 등장을 하니까요. 자, 가보죠. 그러니까 이런 38번 같은 문제가 1번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자신의 첫 번째 발화에서 예상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근거로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태우의 첫 번째 발화가 뭐였습니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줄거리와 인기, 즉 그냥 제안을 했을 것뿐이지 첫 번째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제안이고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니라 이제 그 좋아하는 관심사가 이 주제의 선택의 근거가 됐었죠. 그래서 1번이 그냥 조져졌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조금 보실 필요가 이런 것들,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제안의 동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어디서 리딩을 했었어야 되냐? 바로 이거죠. 여기 친구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고 경각심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세훈이가 조금 더 괜찮은 1번의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딩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고요. 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너무 전문적이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호하니까 질문하는 방식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암기 포인트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그런 것들이 좀 조사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도 설득력을 높여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이런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암기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뽑아낼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작성하기는 활용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조사 기간,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조사 기간, 조사 매체, 그 다음에 조사 내용 앞에서 등장을 했었고, 개관도 나왔었고, 어려움 나왔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는 않았죠. 여러분들 글감을 읽으실 때 이 비교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나 과거 현재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변화, 사용자의 그런 성숙한 도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나의 활용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지 않았죠. 특히나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그냥 슬쩍 보면 관련 당국의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운영자 검거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죠? 근데 이거가 어떻게 표현이 됐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단속 노력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이 자료들의 의도가 뭔지 구체적인 수치들은 언제나 좀 집중해서 읽는다면 답 자체를 뽑아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객관적 정보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 이제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런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등장하지 않았죠. 전문가의 견해는 등장하지 않았다.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논의를 고려해. 이것도 이제 괜찮은 얘기였지만 하지만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그대로 활용했다.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지 않았죠. 생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등장했던 게 뭐예요?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이 활용 일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됐었고, 그리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 너무나 괜찮은 이야기였다. 그죠? 이런 개념들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작성한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장문 목적 다크 데이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다크 데이터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독자 체크하고 신문이구나 기사 글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에서 누리 소통망을 통해 상대와 소통하고 포털 사이에 접속해서 공유합니다. 쓱쓱 읽어야죠. 그런데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궁금증 유발 정도 질문. 생뚱맞죠? 우리가 디지털과 이제 이산화탄소의 연관성들은 조금 적다라고 느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문자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크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의가 등장하네요. 다크 데이터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조차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는 데이터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어디나 존재하네요. 전자우편함의 광고성 전자우편들, 대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이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예시. 어렵지 않네요.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 놓기 위해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는데 계속 소모가 되죠.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의 비율이 발전 에너지원 가운데 1위라는 통계를 고려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느낌이 와야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치를 통해서 자기의 근거를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신문 기사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다크 데이터를 보관하는 한 58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휘발유를 사용해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경각심을 조금 더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우공이산처럼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속담, 조금 더 유식한 사자성어,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좀 체크 잘 해주시고, 스마트폰에 필요 없는 앱과 캐시 메모리 삭제하거나 이런 얘기들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기사의 레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구체적 실천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글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넘기시는 게 중요하겠죠. 42번 초고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 나왔고요. 관용적 표현 아까 속담 때 체크했었죠. 기술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틀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4번 찍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연도들도 중요하고 출처도 중요하고 이제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실 자료 선별 기준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회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너무나 괜찮은데 이제 연도도 조금 올드하고요. 그 다음에 과의존이랑 다크데이터는 물론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료 1은 네 그렇죠. 목적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2번 비교적 최근 자료이고 괜찮군요. 내용이 다크데이터에 관한 주제와 부합하는 자료라 그죠? 판단하여 선택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좋은 문제인데 다크데이터까지 맞거든요. 근데 경제적 가치라는 건 뭐예요? 이 다크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고요. 실제로 출처도 어때요? IT 기업 보고서예요. 즉 이걸 어떻게 그걸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뭐야? 다크데이터를 삭제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라는 주제 의식인데 이거는 다크데이터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는 이번에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크데이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복구시킴으로써 추억을 건드리고 도토리를 사게 만듦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이제 어울리는 거지 환경 오염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4번 그죠?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등한다, 양동이 받아서 사용한다, 많이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각적으로 조금 더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 전자 우편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g 정도 나옵니다. 예, 구체적 수치거든요. 그리고 증가한다, 전력 소비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발한다. 하지만 사실 0.1% 이하에 불과하다. 사실 이거 아무리 개같이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다. 약간 반박의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차라리 자동차 하나 줄이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죠.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라서요. 실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료 2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여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수치화한 내용을 네 문단에 보충합니다. 훨씬 더 우리가 이 하나 지울 때마다 4g의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충분히 괜찮은 얘기가 됩니다. 항상 이제 주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이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포인트들 좀 있네요. 글이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실천의 의의에 대한 요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의 의의는 글에서 주로 다룬 내용과 함께 언급하지는 않았어야 돼요. 실천의 의의로 고려돼야 합니다. 1번 다크데이터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개소리죠. 네, 벌써 끝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2번 다크데이터를 줄이기 위해 실천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다룬 내용이었죠.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없었던 얘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행동이 될 것이다. 의의까지였으니까 2번 찍고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되게 전형적인 글감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그 써진 부분들 있죠. 그래서 대충 보시지 마시고 암기를 하시면서 다음 이제 할 때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걸 이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런 것들 암기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